안녕하십니까. 에듀준의 신동우입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바빴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마다 인재상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레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걸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마다 인재상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예전에 만나보면 선생님들이나 또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늘상 대학마다 어떤 합격의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인재상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는 컨설턴트들은 그런 얘기들을 늘상 하고 있죠. 근데 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저는 대학마다 인재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영어가 부족해도 좋다든지, 우리는 글로벌한 사회에 글로벌한 것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영어가 더욱더 중요하다든지, 약간의 중요성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재상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인성이 된 아이도 필요하고요. 또 학업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또 전공 적합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 아이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4가지 항목들이 있죠. 인성, 학업 역량,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를 안 보는 대학은 없는 거죠. 모든 대학이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자기들의 어떤 인재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가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요. 아니, 대학이 처음에도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근데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컨설턴트들 입장에서야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야 좀 있어 보이고, 또 뭐라고 하죠? 대학마다 자기들 인재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대학이 선발하는 기준은 하나죠. 실력 있는 아이이고, 또는 전체적인 꼭 실력이 아니라 그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더 있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뽑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살짝 부족해도 부족한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너가 그만큼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또 너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알겠다. 그런데 그 내신을 극복할 만한 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왜 대학은 자기들 인재상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자기들도 똑같이 서울대 인재상을 드러내고 싶죠. 그런데 서울대 인재가 하위권 대학에 가겠어요?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기존의 고정관념에 고착화된 생각 안에는 대학의 레벨이라는 게 존재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우리가 서연고, 서성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대를 매우 높이 쳐서 서연고, 한성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교육계는 고착화된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무리 한양대를 높게 친다 그래서 한양대가 지금 당장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대학은 아니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세대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세대의 기준이 뭐죠?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든지 또 한양대도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죠. 한양대도 도대체 한양대 누가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그렇게 뽑아?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들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대학마다 이런 모든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대학의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원서를 이렇게 내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서에 내는 기준은 아이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는 아이들도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냈다 그래서 100이면 100명이 다 서울대를 선택하지는 않죠. 연세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거든요. 엄마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명이 다 서울대, 연세대, 서연고를 다 붙었다 그래서 100이면 100명이 다 서울대를 선택하냐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분명히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기준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학마다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거를 찍으려고 하면 대학에 욕을 먹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걸 찍으면서도 냉정하게 그 기준에 부합해서 얘기하면 제가 대학에 찍혀서 사실 100%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만큼은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모든 대학은 만약에 서울대 갈 만한 인재가 성균관대에 원서를 냈다. 그럼 성균관대가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유는 걔가 안 올 게 뻔하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걔 붙여서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복걸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붙였을 때 그렇지만 1차에서는 합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1차에 만에 하나 걔가 또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좋은 애가 아마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서울대는 붙었는데 성균관대는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연세대는 떨어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학에서 걔가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작정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원서의 분포를 보겠죠. 지원한 학생들의 분포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갈 만한 인재는 학생들이 6번의 원서를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도 고등학교는 이게 뭐죠? 중복 합격자를 쳐주잖아요. 실적을 낼 때 서울대 들어갈 만한 애가 일반 전형으로 또는 지균으로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를 들어가는 아이들은 6번 원서를 무조건 쓰게 하죠. 그죠? 왜냐면 실적을 높여야 되니까 그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중복 합격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 학교가 뭐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갔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연대나 고대 또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렇게 갈 때는
도대체 이들 대학에도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생님들이 원서를 넣게 되잖아요. 조언에 의해서. 또는 컨설턴트의 조언에 의해서 원서를 넣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서열이 매겨져 있죠. 그 안에 나름대로. 6번을 넣더라도 서열이 매겨져 있는 거죠. 어디는 이거는 합격할 곳, 또는 요것은 중간, 요거는 상향, 그 다음에 뭐 기본, 그 다음에 하향,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거잖아요. 원서를. 그러니까 그 안에 기준점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인재상이 뚜렷하게 있는 전형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의 경우, 그래서 제가 높게 쳐주는데요. 한양대는 인재상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의 뭐 다빈치라든지 또는 건국대의 자기추천이라든지 이것은 너무 뚜렷하게 자기들 인재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가락이 똑같습니다. 그 기준하에서 레벨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컨설팅을 가게 되면 의뢰껏 물어보는 게 성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얘는 합격할 것이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은 중요한 변수 요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성적은 중요한 변수인 것이지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세특사항의 기록이다. 근데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보면 내신 성적이 있고 수상 경력이 있고 봉사 기록이 있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세특사항의 기록과 행특사항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세특사항과 행특사항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세특사항의 기록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존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기존의 관념, 예를 들어 내신 성적, 수상 경력, 봉사 실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라고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존재는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수상 경력과 봉사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세특사항과 행특사항에서 기록되어지는 내용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죠. 그러니까 비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상 경력이 그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봉사활동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이 아이가 그만큼 적극성을 발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연히 이 아이가 수업 내에서의 활동 역시 또는 학교 내에서의 반에서의 활동 역시 행특상에 기록되어지는 활동 역시 풍부한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마다 레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재상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우리는 뭐를 더 많이 본다 이런 관념이 우리가 뭐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한 실력이 있는 아이가 안 온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레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 아이의 그 학교의 인재상에 맞춰서 내가 따로 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그런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에는 그 정도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는 인성을 특히 많이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하죠? 가천대 입학팀장 그분도 한 19년 동안 이렇게 입학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정보는 웬만한 정보보다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였고요. 제가 다른 데 뭐 인터뷰를 왜 안 하겠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몇 개만 찍어봐서 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대학에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이 있죠. 그 가천대 입학팀장이 말한 것처럼 아이가 역량만 있으면 그게 어느 경우이든 늘상 선발한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는 그것을 가끔은 인정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천대에 있는 어떤 아이 뭐 7.5등급인데 화학에 미쳤던 아이라든지, 또는 어떤 아이는 5.8등급인데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된 그 아이의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아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천대에서 얘기했던 7.5등급을 화학에 미쳤던 그 아이의 경우에도 선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선발을 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가천대만 존재하냐? 그렇진 않고요. 다른 대학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만 그것을 가끔은 인정을 받게끔 활동할 만한 근거치가 있는 거죠. 그 근거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이가 단순히 내신 성적만 화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8, 9등급이다. 그 내신 성적은 분명히 그렇게 있지만 적어도 세특사항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화학과에는 1등급에 준하는 것만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기록을 담임선생이 기록하는 행특사항에서 이 아이의 역량, 이 아이는 화학에 미쳐있는 아이라 뭐가 어떻고 인성도 어떻고 이런 게 써 있었던 거죠. 그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천대에서는 그 아이를 선발을 했지만, 그런 사실은 꼭 가천대만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천대 팀장들 살짝 미안하긴 한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면 어떤 거든 아이마다 정말로 특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랄 만큼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신 성적에 치여서 또는 성적에 치여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거에 해왔던 어떤 실적 때문에,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능력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 줘야만 이 아이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주고의 영상에 보면, 전주고 제가 영상을 이전에 올렸던 거 있죠? 그 안에 그 아이 여러 서 있는 아이들 중에 맨 뒤에 나왔던 경제학과에 관심이 있는, 자기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도와주고 책은 무엇을 읽으라고 했고,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마지막에 찍었던 그 아이가 아직도 저의 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매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구나. 정말 저 아이가 현재 그 아이의 꿈을 가지고, 그때 꿈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꿈과 그 아이가 무엇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상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원래부터 그랬던 아이는 아니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막 그 발전해 가고 있는 건데, 그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 아이들 영상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무실로 가서, 그 전주고 고3 교무실로 가서 이제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는 그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쭤본 거죠. 그 아이 발전해 가는 모습이 너무 눈에 밟힌다, 보인다. 그러니까 보여서 밟히는 거죠. 난 너무 그 아이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 아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런 발전하는 아이들이, 물론 그 아이 목표 대학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그 아이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게 대학을 꼭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저는 그 아이가 그 자신의 꿈을 꼭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그 꿈은 꼭 뭐 대학교 4년만 맞춰서 될 게 아니라 뭐 또 대학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꼭 원했던 대학을 못 간다고 하면 뭐 더 나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감동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를 만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줄 어떤 그런 거를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나침반 36.5도나 톡톡이라는 그 학생 길잡이 이 책인 나침반 36.5도나 톡톡이라는 월간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대학마다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재상에 맞춰서 무슨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다. 물론 대학은 당연히 자기들이 뽑는 아이들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대학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죠. 연세대는 우리는 서울대 역량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그 창피함, 시샘말로 쪽팔림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럼 고려대는 우린 연세대 같은 애들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요, 막걸리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대학인들 서울대 같은 인재상에 맞는, 인재상에 보다는 서울대처럼 역량이 있는 아이를 뽑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 뽑고 싶죠.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말 하면, 어쨌든 뭐 그래도 이건 유튜브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에 못 미치는 애들을 우리가 뽑습니다라고 할 대학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솔직함을 갖고 있는 대학은 없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 같은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만약에 연세대가 우리는 독서 역량은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독서 안 하면요 역량이 있는 아이겠어요? 말 같은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책 읽지 않은 애가 역량이 있어요? 역량 없어요. 아니, 그 역량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최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 아이가 초중고에 고등학교 때 안 읽었으면 고3 때 못 읽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고등학교 때 안 읽어서 중학교 때라도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고, 고등학교 때라도 학교에서라도 어차피 읽히잖아요. 어차피 읽힌 애가 오니까 우리는 그저 뭐 책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읽은 애가 서울대 떨어지면 연세대 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안 본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 사소한 말들, 입학사정관들이 뭐를 하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소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서울대 가서 떨어진 애들이 연세대 가죠. 고려대 가고요. 아니 나머지 200개 대학이 정확히 얘기하면 대학이 196개인가 197개거든요. 뭐 그냥 2, 30명 뽑는 대학까지 합치면요. 근데 그런 대학들의 모든 기준이 우리는 책 읽지 않은 애를 선발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대학을 왜 가요? 책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책을 안 봅니다.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책 보는 애가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대학을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대학은 그래서 인재상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의 레벨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대학은 이런 겁니다. 내신 성적 좋은 아이가, 아까 성적부터 얘기하면 재미없네요. 모든 대학은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좋습니다. 모든 대학은 영어 역량이 좋은 아이를 선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대학은 이 아이가 인성이 바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곧 경쟁력인 시대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대학은 우리는 학업 역량을 많이 봅니다. 아니요. 기본 똑같아요. 인성, 학업 역량 다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은 또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전공 적합성 우리는 안 봅니다. 라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공 적합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문학과 가는데 수학만 잘해요. 얘가 수학과 가야 될 애가 왜 국문학과에 와요? 영어는 1등급이야. 국어도 1등급이고 아니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1등급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가정이. 근데 수학만 5등급이야. 또는 4등급이야. 근데 얘가 수학과를 온대요. 안 오는 게 나은 거죠. 그 아이는 비정상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 학과에 간다는 것 자체가. 혹시 그 아이가 1, 2학년 때는 뭐라고 하죠? 1, 2학년 때는 백지로 냈다고 가정해서 걔가 9등급이 됐다 그래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시험을 그냥 해서 백지를 왜 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9등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3학년 때 봤더니 2등급이야. 그러면 선발하겠네요. 그죠? 물론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리고 얘가 백지를 냈을 때 이게 인성과 관계 있냐 없냐도 살펴보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좋은 애,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수상 경력 나오고 봉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봉사 경력이 많다라고 하면 봉사 실적이죠. 봉사 실적이 많고 그 아이의 봉사 실적도 이렇게 보면 역량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은 기본적으로 인재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레벨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 레벨의 차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곳을 가겠다라고 하면 독서인데 독서 역량이 단순히 독서로만 끝났거나 아니면 그 독서의 책을 봤던 수준이 그저 그런 수준이거나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책은 많이 본 아이가 어디가 좋아요? 책의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 아니에요. 책은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기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세특사항에 기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 동물이라니까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쥐 버릇처럼 한다고요. 그러니까 쥐가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질문도 할 거고 뭔가 있는데 선생님이 기록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럼 우리 아이는 내신 때문에 내신을 따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또 그것 공부 때문에 독서를 많이 못해서 역량이 처지게 보이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더 많은 독서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자꾸 간과한다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3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아이 성적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일단 내신 성적만 파괴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독서를 그럼 한 달에 몇 권을 봐야 되냐. 그 아이가 정말로 역량이 있는 아이라면 한 달에 2권 이상은 꼭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2권을 한 달 내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시험 기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제가 만든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꼭 보게 하시고요. 아니 얼마 전에 그 가천대 입학팀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봤다고 써놓으라고. 그 중에서 무엇을 봤다고 나름대로 기록도 해놓고요. 필요하다니까요. 책을 본 아이는 다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공부는 왜 해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달라져요. 그것은 자기 나름의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곧 성적으로도 이어지고요. 제가 그 영상을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라든지 영어 역량은 정말 두드러지게 이 아이의 역량을 크게 드높인다. 물론 플러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매우 흥미로워하는 것들, 그리고 매우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는 거. 예를 들어 자기는 소프트웨어에 뭔가를 한다든지 어떤 특기자에 걸맞는 뭔가의 활동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가천대에서 7.5등급 화학에 미쳤던 그 아이처럼 나는 뭐에 미쳐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한다면 내신과 관계없이 어느 대학이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가천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홍익대나 중앙대나 어느 대학이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다만 중앙대에 다빈치 전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중앙대 또 탐구형 인재 전형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점이 다르지만 중앙대의 경우는 그렇다 치는 거고 웬만한 대학들이 다 선발해 준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학부모님들이 어떤 이 대학에 맞춰서 나 이런 걸 더 할래. 연세대는 책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실력은 그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기본적으로 이 아이 독서 역량이 많은 아이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 그 과학고는 어떻게 되는데 가끔 열외인 아이들이 있어요. 열외인 아이. 그러니까 과학에 너무 미쳐서 너무 해서 국어가 4, 5등급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가끔 있는 아이의 성향인 거라는 거. 또 그것이 여자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남자아이의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대학은 인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다. 모든 대학은 서울대에 맞는 역량처럼 똑같이 준비해 가면,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책을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이 있는 아이로 키워가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의 영상과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녀하고의 대화,
눈 마주쳐서 이 아이의 역량,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